네, 오늘 시간에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키텍처가 좀 말이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체계도, 그런 말이죠. 예. 음, 그래서 영어로는 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맵, 테크니컬 아키텍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한 아이콘과 함께 또 이렇게 화살표,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컴포넌트는 요소들이죠. 컴포넌트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설명한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이전부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특히 여기서는 또 정보가 어떻게 주고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개념, 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개념의 구현, 사물에서의 어떤 요소 간의 대응 관계 및 분포, 요소들 간의 관계는 물론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정의한다. 되죠?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은 시스템을 표현한 그림이고, 그리고 요거 특정한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때그때마다 형식을 적절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목적과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보여드릴 사례 중에 하나는 범죄와 관련된 그런 구성도,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 시스템 구성도를 가지고 또 파악한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네트워크 구성도 또는 서비스 구성도. 이거는 이제 고객 여정 맵하고 좀 다른 거죠. 전체적인 서비스의 구성이 그 서비스의 요소와 함께 관계까지 표현한 것들이죠. 기능 구성도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는 말을 보면 이게 건축 용어이죠. 건축학이라는 용어인데 이 건축학과 이 컴퓨터 또는 프로그래밍 이거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쓰이던 말들을 컴퓨터의 구조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어떤 진행에 관련된 용어를 많이 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의 아키텍처는 뭐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구조를 말한다. 실제로 우리 본체나 노트북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CPU,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이런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여기 CPU 안에도 보면은 뭐 컨트롤 유니트,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또 여기에 메인 메모리가 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주변에는 또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또 기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붙는 거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뭐 모니터나 스피커를 통해서 또 출력이 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예, 하드웨어이고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이죠. 예.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도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 서버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서버에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 같네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구성 요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한 그런 지침과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웹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앱 디자인이죠. 앱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런 앱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보 구조 설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죠. 뭐 줄임말로 IA라고 그러는데 웹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스토어, 기타 등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구조화한 것이다. 그래서 IA 목적은 이 사용자가 가급적이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콘텐츠를 좀 분류를 하고 또 각 이런 콘텐츠들을 적절하게 분류해서 구조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IA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건축에서의 그런 또 그 아키텍처 사례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설계도죠. 설계 도면인데, 그 설계 도면에서는 뭐 각 방의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주심도, 기둥의 설계 위치를 표시한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 벽 기둥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각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건축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시스템, 뭐 우리가 디자인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충족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난방 평면도죠. 보일러가 있는데 각 방에다가 이제 이게 온수가 이게 들어가면은 각 방을 돌아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온수가 식어서 이제 냉수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배관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필요할 때 그걸 또 나타낸 또 배관이죠. 위생 배관. 보통 뭐 변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뭐 싱크대라든지 또는 어떤 변기, 거기서 보면은 물이 주입되고 또 배수가 되는 그런 거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아키텍처가 이제 보면은 혼자서 보고 파악하는 용도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요소들이죠. 각 요소들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설계를 했더라도 타인에게,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타인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작업하는 작업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이유는 그래서 뭐 모든 부서의 팀,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의 어떤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시각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적에 뭐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을 하는 그런 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예, 고려해서 한다면은 예, 훨씬 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코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협업을 장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이 시각화라는 건 이제 디자이너의 어떤 하나의 또 전문 영역이죠. 말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시각화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논의하고 또 잘 작동하는 뒤 패턴을 또 찾을 수 있고 또 약점을 찾을 수 있고 약간 시스템에 대한 허점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협업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거는 좀 어렵죠. 또 지금 뭐 디자이너가 전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어렵고, 가급적이면은 기존 시스템을 파악하고 또 기존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어떤 요소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 과제 때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 시스템을 전체적인 시스템 물론 뭐 템플릿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소를 파악하기도 했지만은 뭐 약간 디자인 조사를 병행해서 현행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전에는 뭐 잘 보이지 않던 게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볼수록 이것도 약간 좀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보면 볼수록 이것도 시스템 구성을 보는데 약간 좀 조금씩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적이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어떤 개발방이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 시스템에서 뭐 하나의 어떤 요소가 있다면은 그 요소만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이 요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구성이라든지 기능,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 뭐 여기 키워드를 넣고 뭐 시스템 구성도 이렇게 치면은 약간 유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은 다음에는 기능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현황을 파악하라.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뭐 UI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도 여기도 포함되죠.
다음에 아키텍처의 파악,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정보에 관련된 예, 정보 흐름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구성, 특히 뭐 UI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UI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는 또 포괄적인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스템 구성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또 비교를 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죠. 현재 기기가 있다면은 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와 또 이 데이터베이스가 또 어떻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제가 사례를 찾은 건데 여기 보니까 푸드테크 음식과 관련된 시스템이죠. 중개 플랫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나타낸 것들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시하고 있다. 상호작용만 좀 눈여겨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은 이제 모양과 선을 사용해서 흐름,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중개 프로그램이 뭐 앱이라든지 이건 이제 PC죠. 이거는 웹이라든지 이거는 뭐 콜 이렇게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뭐 주문 정보, 매장 정보 이런 걸 처리해서 배달 대행 업체에다가 전달해주고 뭐 이런 플랫폼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에 대한 그 구조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구조. 여기 보니까 좀 익숙한 용어가 나오는데 레이어가 나오죠. 포토샵에도 보면은 뭐 이런 레이어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층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보면은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OS 윈도우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이죠.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래픽 프로그램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저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과 서로 작업을 주고받으면은 결국에는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시스템 유틸리티랑 서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모니터에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마우스가 움직인다든지 뭐 키보드 들리면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윈도우와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운영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멀리 있는 사례인데 이것도 보면은 보니까 범죄와 관련된 요새 보면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여기 뭐 이게 라임 사태라는 그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모자들이죠. 공모자들이 서로 또 연결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기관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건이 뭐 밝혀지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그 사건에 참여한 그런 인물 관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몸통 이게 하나의 코어죠. 컴퓨터로 치면은 이게 이제 CPU 아까 OS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OS, 하드웨어는 CPU.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가면은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가면은 약간 범죄하고 약간 영향적 연관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서로 막 하고 있죠.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리면은 이런 사기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이게 보니까 이제 범행 구조도죠. 이것도 뭐 약간 경찰서라든지 경찰서 내부에 있는 어떤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거죠. 조직도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지나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 몸통들을 과 관련된 여러 또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 구성도라든지 이 구조도를 보면은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근에 나온 이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설계가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거기에 보면 뭐 시나리오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사기라는 그런 팀들도 다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금화 수거팀들 이렇게 다 분업화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보면은 시스템 구성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보면은 또 이런 UI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또 보관함 이런 것도 같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점이 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일부분의 요소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떠한 개념도라든지 시스템 구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특히 뭐 시스템 구성 요소와 인관도 포함되어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달의 민족, 핸드폰 켜고 만약 음식을 시켰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먼저 가는 거죠. 이 앱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식점에서 이제 주문을 받고, 여기는 이제 주문 정보가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배달 대행에, 그전에는 이 음식점에 속한 그런 배달원들이 있는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콜을 이제 받는 거죠. 콜을 받으면은 이 배행업체에서 또 전체적으로 뿌려서 그 지역에 있는 또 배달 노동자한테 전달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음식이 전달되는. 또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여기에 전달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어떤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개인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뭐 한 번씩 쭉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앱이 있고 주문 배달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 전달, 배달 플랫폼 음식 전달하고 고객이 받는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표에서는 좀 약간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일반 이용자랑 음식점, 배달 라이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돈이 오고 가고도 하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음식과 그 다음에 ICT 정보기술,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요소, 이 세 개가 결합돼서 현재 우리가 편하게 이 배달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보면은 이 화살표와 함께 이 주석을 좀 달아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유형화 설명을 추가해서 팀원과 이해 강의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서 전달되는 거,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석을 포함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이 화면도 보면은 방범과 관련된 또 구성도죠. 처음 고객이 여기 있네요. 고객 집 안에 이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 감지된 정보가 또 KT에 있는 이런 시스템에 정보가 들어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방범과 관련된 어떤 제품들, 장비죠. 장비가 또 값을 인식해서 센서 정보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이제 지시를 해서 긴급 출동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라든지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용자한테 모니터링을 해주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범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스템 구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그 대상 키워드 플러스 시스템 구성도 또 관계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유사한 그런 이런 사진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처럼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뭐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다가 기존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떠한 요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그게 하나의 변수죠. 그런 것들을 대응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